이제 훈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훈련보다는 먼저 우리 NCS가 어떤 분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NCS 분류 체계 현황 및 이슈 검토에 대해서 김동규 연구위원님,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의 김동규입니다. 이북은 42페이지 NCS 분류체계 현황 및 이슈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혁신 이런 것 따라서 산업 현장의 직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NCS 분류체계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또 아마 여기 이북에 있는 내용과 제가 지금 현재 발표 내용에 일부 이제 시간차가 좀 있어서 일부 내용이 업데이트되거나 또 수정되거나 일부 또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좀 양해 바랍니다. 먼저 NCS 분류 체계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분류 체계는 2013년도에 NCS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때 분류 체계가 구축이 되었고요. 구축된 이유는 NCS를 일시적으로 좀 많이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구축이 되었고, 또는 NCS 분류 체계는 그뿐만 아니고 NCS는 NCS 자체보다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활용이 어떻게 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과정 편성이라든가 자격 개편 이런 데 NCS 활용에 잘 용이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NCS 분류 체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NCS는 지금 우리가 분류 체계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고용직업 분류라든가 표준직업 분류, 산업 분류와처럼 어떤 분류 체계의 안정성보다는 NCS 분류는 산업 현장의 니즈, 뭐 훈련이든 교육이든 아니면 자격 개편이든 이런 데에 빠르게 변화하는 그 수요의 니즈에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NCS도 개편이 되고 내용적으로 아니면 분류도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 NCS 분류 체계의 안정성보다는 어떻게 빨리 산업계의 수요에 대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이나 또 디지털화에 따라서 산업 현장의 직무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무가 생기고 있고, 또 직무 내용도 변하고 있고, 또 직무의 수준도 어떤 특정으로 하나의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직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술 환경이나 직무 변화 속에서 NCS 분류 체계 또 관리 개발 체계 이런 것들도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7가지의 이슈 아니면은 제한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견은 7가지 제한점은 이제 제가 직업 분류라든가 NCS 분류를 관여하고 그런 오랜 경험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나온 제한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한 7가지 제한점 중에는 이미 고용부나 인력공단에서 이미 검토를 해서 시행을 준비 중에 있거나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NCS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발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승균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산업 현장의 직무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NCS는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 현장의 직무를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NCS에 그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기능이 좀 부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업 현장과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쪽의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또 기존에 있는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NCS가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NCS의 최근에 어떤 개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직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산업이라든가 신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직무를 표준화한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직무 같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거를 표준화하기가 아주 성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개편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물론 그런 어떤 제한점은 있지만 NCS 개발에 있어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그 직무들을 빨리 이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자격이나 훈련, 뭐 교육 같은 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NCS 아니면 산업 현장의 직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NCS 개발이나 내용 개선에 반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이제 어떤 적절한 개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빠른 산업 현장의 직무 변화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점은 민간 등록 직무 능력 표준 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인력공단에서도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NCS를 산업계에서 훈련기관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NCS의 어떤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NCS를 개발, 물론 이제 빨리 단축은 시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산업 현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훈련 기관이라든가 민간 기업에서 NCS 그러니까 NCS가 아니죠. 이제 민간 등록 직무 능력 표준을 이제 저는 이제 RCS라고 하는데 그런 등록 민간 직무 능력 표준을 먼저 개발해 놓고 그것이 나중에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준하는 어떤 형식과 또 그에 걸맞는 개발 과정을 신뢰받는 개발 과정을 거쳤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면 이를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체계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빠른 직무 변화, 그다음에 신기술 분야 이런 쪽에 직무 표준화를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고 그다음에 유연하고 활용성 높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직업 기초 능력의 직업 정보와 또 기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중에 정보 능력과 기술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지금 최근에 디지털 문해력이라든가 기술 변화를 좀 반영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의 디지털 문해력의 어떤 새로운 경향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준비 중에 기초 연구로서 준비 중에 있고 또 기초 직업 능력뿐만 아니고 표준 직업 능력 NCS 그 내용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직무 능력의 변화, 직업의 변화, 그다음에 직무의 변화에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정보 처리 능력 외에 스마트 기기 및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 각종 어플리케이션 이용 능력, 일상생활이나 공공생활, 그리고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능력, 또 평생학습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은 평생학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에 따른 평생학습에 어떻게 디지털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근로자 아니면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또한 윤리 및 법제도에 대한 측면에서 뭐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법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4차 산업의 이해와 미래 예측 능력 이런 것까지도 저는 직업 기초 능력에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NCS 분류 체계로서 네 번째 어떤 제한점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현재 NCS 분류 체계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의 어떤 편의성 측면에서 NCS 세 분류 항목을 중심으로 개발이 좀 되고 있고 물론 능력 단위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분류 체계로만 봤을 때는 세 분류가 좀 우선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노동 시장에는 능력 단위가 보통 통상적으로 10에서 12개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근데 그것을 구성할 수 없는 세 분류 항목들이 분류 체계에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좀 적절하지 않는 분류 체계 내로
어떤 사이즈가 작은 능력 단위가 다른 분류 체계에 포함돼 버리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적절하고 우리가 이제 활용성 측면에서 중요한데 그 활용하는 입장에서 어디에 어떤 능력 단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흡수돼 버려서 그게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CS 분류 체계를 능력 단위 중심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능력 단위가 한두 개라도 어떤 별도의 독립적인 직무 형태를 갖춘다면은 NCS 세 분류 항목으로 신설될 수 있는 정도로의 어떤 분류 체계의 좀 일부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또 능력 단위 수준이 지금 하나 특정이 돼 있는데 하나의 수준으로 특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능력 단위가 모든 수준의 능력 단위가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에 훈련이랑 교육 과정의 개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수준의 레인지를 범위를 좀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물론 이제 그거는 일괄 기계적으로 범위를 줘서는 안 되고 그 능력 단위 실질적인 능력 단위의 검토를 통해 산업 현장의 검토를 통해서 그의 적절한 능력 단위 레인지를 범위를 좀 줘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통영역 단위의 개념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복 개발이라든가 활용의 혼란을 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업 공통이 지금 현재에도 NCS 분류 체계에 있지만 전산업 공통적인 것도 좀 더 찾아내고 그다음에 산업 예를 들어 건설이나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 산업 내에 또 공통 영역 단위도 별도로 좀 도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포함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분류 체계에 잘 표시를 해줘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CS 이제 새롭게 추가 개발하거나 개선할 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에서의 의견을 좀 들어서 SQF의 직종과 그다음에 NCS 자격 직종이 그것이 잘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NCS가 어떤 직무가 먼저 필요한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 그런 잘 되고 있고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직무들을 먼저 도출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NCS를 어떤 것을 개발을 해야 될지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검토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7가지 NCS 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용부라든가 인력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새롭게 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항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하고 또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NCS 분류 체계에 좀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NCS의 품질 관리라든가 개선 그리고 활용의 용이성, 편리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발표자들께서 시간을 잘 맞춰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 3개가 들어왔는데요. 민간에서 만드는 NCS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활용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NCS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오나요? 소수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제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수준을 없애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T 신규 기술은 수준이 높고 미용 기술은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김동규 박사님 우리 토론 시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실제 이제 직업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NCS 훈련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 한국정보교육원의 고현정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교육원의 고현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이 아닌 랜선을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지난해 제가 NCS 품질관리 정례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훈련 기간에서 NCS 훈련을 실시하고 난 성과와 앞으로의 남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요, 4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같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는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각각 융복합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입장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직업훈련 기간에서 역할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지만 혹시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두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가 사실은 1969년쯤에는 대략 한 3천여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17년도에 보니까 12,000여 종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 사이 50년간 한 40배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 3만여 개가 되고요. 일본이 한 2만여 개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작긴 하지만 점점 직종의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앞선 발제에서는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어떤 교육훈련의 방향성도 있지만 교육훈련의 역할은 그 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대학 그리고 저희와 같은 훈련기관은 각각의 역할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 지금까지 일반적인 교육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빠르고 전문화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결국 이런 변화 요소가 사회가 원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정규 교육만으로는 육성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CS가 개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NCS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도 교육적 패러다임 변화가 이렇게 감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기관에서도 사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돌려서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훈련 방식인데요. 그동안에 주입식에 해당하는 타율적인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자 중심의 학습 개념이 점차 능력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반영하는 NCS에 불을 당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 NCS 변화가 교육 패러다임에 인한 교육 공급자 중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린 교육 체제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존의 한정적 교육이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최초로 NCS 훈련을 도입하던 시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낯선 환경이 너무 많이 어려웠고요. 용어도 어려웠었고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하면 어떨까? 이전에 있는 것도 좋은데 왜 자꾸 바꾸라고 할까? 이런 의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NCS 훈련과정 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훈련기관에서는 직접적인 운영과도 관련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는 어려웠지만 기존의 훈련과정 편성과는 다른 포맷에 대한 두려움 반, 거부감 반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진입을 해서 실제로 입직자의 훈련 수준과 훈련생의 경력 개발 모형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던 좋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편성 방법은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그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낯선 NCS의 개념이었긴 했지만 훈련 기관에서는 훈련 수요자 중심의 접근 방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변혁기로 직업기초 능력과 소양 교과, 직무 관련에 해당하는 전공 교과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 이수 체계도를 확립했고 훈련생의 훈련 수준을 확보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능력 단위 목표 설정을 통해서 현장 기술력 성취를 목표로 하는 훈련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NCS는 직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보기도 했지만 그동안에는 뭉쳐 있었던 그런 개념들을 또는 세분화되지 않았었던 개념들을 세분화하고 정리하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이 많이 시도가 되었고요. 덕분에 늘 교육 훈련에 대한 문제가 뭐였었냐면 산업 현장과 교육은 괴리가 크다. 괴리가 많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받고 나면은 바로 현장 직무에 투입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표준화된 훈련 내용을 학습하고 그런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NCS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CS 교육과정의 전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내가 받는 훈련 과정의 수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육훈련 전체의 이수체계도를 통해서 훈련 과정의 로드맵이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가 훈련생들 스스로 목표 수준이 명확해지는 이점이 있었고, 직무의 흐름을 통해서 훈련을 공급자 편의에 의해서 제공하던 그런 방법이 기존의 교육 방법에서 일부 소홀했었던 능력 단위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과 교수 방법에 대한 태도가 증진이 되었습니다. 사실 훈련하면서 교육기관들 자체 내에서도 훈련 교사들 입장도 다 달랐고요. 조금씩 중요도가 낮거나 조금 크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소홀하게 여겼었던 그런 내용들을 수행 중거나 성취 수준을 위해서 빠짐없이 학습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훈련 이후에는 적응을 할 수 있는 적응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그 NCS 이전의 훈련 방식이 있었던 주입식 방식에서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었고, 학습자는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다양한 교수 방법을 통해서 훈련생의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의 평가가 확립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의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훈련생 훈련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훈련 중에 보시게 되면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이라고 하는 장기간 훈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짧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짧게 이루어지고 있는 계자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간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의 경우에는 훈련생이 사전에 상담 시에 이수 체계도를 통해서 내가 이 훈련을 받게 되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목표를 확립할 수 있고, 그 목표를 확립한 이후에 훈련에 진입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훈련 종료 시에도 개인의 성취도에 따라서 어떠한 경력 모형을 가질 수 있는지 직무 능력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담부터 훈련에 진입 그리고 훈련을 하는 동안에도 중도 탈락하지 않고 훈련생들이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수 체계도에 따른 경력 모형, 그리고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훈련생들은 중요한 그 지표가 바로 이수 체계도와 로드맵 안에 있었었고, 단순히 교육 훈련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었던 그런 훈련생들 자체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지표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계자제 훈련 중에서는 특히 저희가 이제 진행해 왔었던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그간에 사실은 뭐 취미나 또는 뭐 교양이나 이렇게 좀 약간 약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교육 훈련이었었던 교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률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연도별 서비스 직종에 해당하는 취업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식음료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직종은 사실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직종보다는 이걸 배워두면은 먼 미래에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라고 하는, 또는 취미를 좀 확대해서 교육으로 좀 많이 전문화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으로 많이 투입이 됐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거의 취업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 20%대 이런 취업률이 나중에는 해를 이제 거듭하다 보니까 57, 58, 59, 60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기존에는 자격증 취득이나 폭넓지 않은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사실은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 위주의 교육 훈련으로 점차 많이 변화가 됐는데, 특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 또는 이거는 뭐 가서 배우면 되겠지라고 했었던 그 모든 그런 능력 단위라고 하는 직무가 아예 해당하는 능력 단위 안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뭐 매장 관리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뭐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제 업무에 필요로 하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 마치고 나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근무할 때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이 모두 수행되는 데는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기관에서는 사실 이러한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요, NCS 교육훈련 과정 전환에서는 단점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실제 필요 이상의 행정 작업들이 NCS 훈련과정 편성에서부터 이수자 평가까지의 경직성, 그리고 교육하는 교강사의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해석에 따른 결과물의 이질성 등이 훈련 기준이나 능력 단위 개선의 속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훈련생의 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의 근거가 되는 이수자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의 평가도 중요했었지만 실제적으로 평가를 위한 어떤 훈련이 진행이 되거나 평가를 위해서 다른 시간을 빼서 그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 약간 피로도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기관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능력 단위 요소별 수행 증거의 재발견, 그리고 훈련할 때 필요로 하는 교육 매체의 다양성 확보나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성취도 확보라고 하는 품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NCS 교육 과정을 하면서 가장 큰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NCS 능력 단위 이수나 또는 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검정형 자격이나 과정 평가형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로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기관에서도 엄격하게 평가를 이루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이 NCS 자격으로도 확대되면 어떨까? 만약에 NCS 자격으로 확대될 때 산업체 연계학습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은 보다 산업과 그다음에 교육훈련도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수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 과정은 지금 수료로 끝나고 있지만 앞으로 능력 단위 이수를 통해서 기술 능력을 인정받아서 신자격 도입이 현실화가 된다면 교육 훈련의 질적 향상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기관들도 교육 훈련 품질이나 향상 유지가 필요하고, 품질과 향상의 유지는 훈련 기관과 훈련 교사의 역량이 또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NCS의 개발이나 또는 보완 그리고 발전이 담보되어야지만 저희 교육기관도 그리고 훈련교사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이었었지만 좋은 자료를 함께 준비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랜선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는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셔도 좋고, 또 특히 교육훈련 기관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다 같이 힘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NCS는 우리 이렇게 평면적인 자료 역량 사전이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 NCS 안에는 개인의 이제 경력 개발이라고 할까요? 이제 커리어 패스.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가면 전문가로 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훈련 이수 체계를 이제 활용을 했더니 훈련생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목표 확립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이걸 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정도의 역량을 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훈련생들한테 이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이 3개가 들어왔, 4개가 들어왔네요. 5개가 들어왔네요. 이제 능력 단위 패스라는 개념이 좋기는 한데 적용 기준이 있을까요? 단순 훈련 과정 이수만 가지고 능력 단위를 패스하고 자격을 주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NCS 은행제, 앞으로 NCS 능력 단위 인정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오히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현정 본부장님께는 이제 2번째 질문, 계좌제 교육 훈련을 설계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이런 단순한 질문. 그다음에 기존 훈련 과정도 교육 목표나 로드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CS 도입 후 교육생들이 동기부여를 더 받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NCS를 도입했을 때 필요 이상의 서류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두신 것이 있을까요? 자, 과정평가형 자격을 기업에 적용한 우수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자격과 관련해서는 이 자료에는 좀 이제 내용이 들어갔고요. 오늘 세미나에는 그 자격 쪽은 워낙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할 얘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서 다음에 이런 기회를 자격 쪽만 좀 특별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